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리스트에 관련된 몇 가지 컴포넌트와 기본적인 그래스허퍼의 컴포넌트를 사용을 해서 예제를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자, 가장 먼저 다뤄볼 예제는 지금 보이시는 이 화면처럼 어, 빌딩 형태의 형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는 최종 형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각각 단계별로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할 것은 포인트를 하나 찍을 겁니다. 자, X, Y, Z 좌표를 사용을 해서 포인트를 하나 찍고요. 그 포인트를 기준으로 둘레의 폴리건을 하나 만들 겁니다. 폴리건 컴포넌트는 반지름과 몇 개의 사이드를 가지고 있나라는 인풋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그걸로 오각형 혹은 육각형 등의 폴리건을 만들 거고요. 그 폴리건을 Z축 방향으로 특정 거리만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직으로 옮기고 나면 두 개의 똑같은 형태, 똑같은 크기의 폴리건이 만들어지겠고요. 그 두 폴리건을 로프트를 시켜서 이제 서피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들어진 서피스를 우리가 컨투어 기능, 라이너에서 다뤘던 컨투어 기능하고 동일한 기능입니다. 컨투어 기능을 사용을 해서 중간중간에 Z축 방향으로 이렇게 단면 라인을 만들게요. 만들어진 단면 라인들을 이제 면으로 바꾸고 두께를 익스트루드로 두께를 줘서 솔리드 형태를 만들면 지금 보이시는 이 이미지처럼 전체 건물 외피에 중간중간에 슬라브 두께가 있는 슬라브가 들어가 있는 형태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단계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건물 형상을 만들어 볼 텐데요. 자, 한번 라인으로 돌아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그래서퍼의 데피니션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자, 이제 다 끄고요. 한 단계씩 직접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할 것은 제가 다각형 폴리곤을 그릴 중심이 될 그 지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점을 만들 거니까요. construct point라고 쓰고요. 이제 각각의 x, y, z 좌표의 인풋에 기본적으로 000의 디폴트 값이 들어가 있는데요. 자, 넘버 슬라이더로 이 세 좌표를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각 0부터 10까지의 자연수로 되어 있는 넘버 슬라이더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포인트를 찍겠고요. 자, 대츠는 우선 내려놓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 포인트를 중심으로 폴리곤을 그릴 겁니다. 자, 컴포넌트의 이름은 폴리곤으로 되어 있고요. 자, 폴리곤은 중심, 반지름 값, 몇 개의 사이드를 갖고 있는가, 그 다음에 필렛 값. 지금 자, 이게 폴리곤의 형태인데요. 지금 육각형이 만들어졌죠. 지금 요 각각의 모서리 부분에 현재 필렛이 들어가 있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특정 레디어스 값을 주면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이제 필렛이 따지게 되겠죠. 자, 지금은 필렛이 없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할 거는 중심 위치를 맞춰줘야겠죠. 폴리곤의 중심 위치를 우리가 컨스트럭트 포인트로 만들었던 그 지점을 연결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반지름 값. 마찬가지로 0에서 10까지의 자연수로만 우선을 하겠습니다. 반지름 값. 그 다음에 몇 개의 면을 가지고 있는가. 자, 얘도 넘버 슬라이더 복사를 해서 그냥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십각형이 만들어졌죠.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뭐 오각형, 육각형으로 우선 냅둘게요. 차후에 변경할 수 있도록 넘버 슬라이더로 해 놓고요. 자, 그 다음엔 이 아래에 기본 XY 평면에 만들어져 있던 이 육각형을 수직으로 우선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move 컴포넌트. 자, move는 어떠한 지오메트리를 어느 방향, 어느 거리만큼 이동하겠는가, 이 두 개의 인풋이 들어오고요. 자, 우선 지오메트리는 이 폴리곤이 되겠죠. 폴리곤 연결시키고요. 자, 그 다음에 기본값으로 Z축으로 10만큼 옮기는 Z 벡터가 우선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거리 값을 조정하기 위해서 먼저 어느 방향 유닛 Z로 Z축을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자, 넘버 슬라이더로 좀 많이 하겠습니다. 100까지 0부터 100까지 넘버 슬라이더를 넣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슬라이더를 이동시키면 Z축으로 가는 거리 값을 조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두 개의 폴리곤을 로프트 시켜서 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로프트를 불러오고요.
자, 로프트에 들어가는 두 개의 커브는 바닥에 있는 폴리곤과 위에 있는 폴리곤이죠. 자, 그래서 바닥에 있는 폴리곤과 위에 옮겨진 폴리곤 이 두 개를 동시에 연결하겠습니다. 자, 동시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Shift 키를 누르고 연결하면 되겠죠. 자, 우선 하나는 그냥 연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무브에 있는 거를 연결시킬 때는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같이 C에 넣어주면은 다중 연결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모든 인풋은 하나의 커넥션만 받을 수 있는데 Shift 키를 눌렀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 이상의 커넥션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선 기본적인 건물 외피 서피스는 만들었어요. 자, 여기다가 뭐 최종적으로 정리를 할 때 좀 더 정돈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결과값을 그냥 파라미터 하나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brep, brep라고 쓰면은 brep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 로프트 결과값을 연결을 시켜 줄게요. 자, 그러면 껍데기 파라미터 하나 만들어줬고요. 자, 모두 프리뷰를 다 끄고요. 그 다음에 이 brep만 켜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깔끔하게 정리가 됐죠. 자, 그 다음에는 이 중간중간에 나오는 컨투어 섹션을 만들도록 할게요. 이 로프트에서 만들면 되겠죠. 좀 여기서 끌고 와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그냥 끌고 오도록 할게요. 자, 컨투어라고 먼저 치시고요. 자, 컨투어도 몇 개의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가장 밑에 있는 이겁니다. Create a set of brep or mesh contour. brep이나 메쉬 면을 기준으로 해서 컨투어 라인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이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투어에 들어가는 인풋 값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S는 기본 형태가 되는 이 지오메트리입니다. 그 다음에 P는 시작점. 자,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거리마다 자를 거냐라는 거예요. 시작점, 그 다음에 방향, 어느 축으로 갈 건지, 그 다음에 간격, 컨투어 라인들의 간격을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로프트 거를 S에다가 연결을 시키고요. 자, 시작점은 우선 바닥에 깔려 있긴 한데 나중에 혹시나 저희가 초기 이 포인트에 Z축을 이동을 시키면 뭐 말은 안 되지만 이 건물이 Z축으로 뜨게 되겠죠. 자, 그럴 때를 대비해서 아예 이 시작점, 컨투어의 시작점 자체를 이 포인트로 끌고 올게요. 초기 만들었던 이 폴리곤의 중심이 컨투어의 시작점이 되도록 여기서 끌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컨투어의 방향은 Z축 그냥 똑같죠. 근데 혹시나 모르니까 유닛 Z로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지정을 해 줄게요. 자, 그 다음에는 컨투어 라인끼리의 간격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10 정도의 넘버 슬라이더로 이렇게 연결을 시킬게요. 자, 그러면은 간격 10만큼 떨어져서 여기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컨투어 라인이 만들어졌죠. 지금 만든 거 보면은 총 10개가 만들어졌네요. 여기 바닥에서부터 시작했으니까 바닥에 하나 만들어졌고 쭉 올라가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딱 여기서 끝났네요. 제일 윗 라인은 생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컨투어 라인을 뽑아낸 다음에는 이제 나중에 이 라인을 기준으로 면을 생성시키고 익스트루드로 두께를 줘서 솔리드로 만들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이 라인을 서피스로 바꾸는 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자, 하나는 바운더리 서피스라는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바운더리 서피스는 닫혀진 커브 그리고 평면에 있는 커브의 경우에는 그 커브를 가지고 면을 생성시켜 줍니다. 지금 육각형이 동일 평면상에 있고 닫혀진 커브죠. 끝에가 이렇게 막힌. 자, 그러면 얘는 면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연결시키면 자, 지금 B랩에 가려서 안 보이는데 얘도 잠깐 끄겠습니다. 자, 이렇게 커브를 가지고 면을 만들어줬죠. 자, 바운더리 서피스는 닫힌 평면의 커브를 면으로 만들어 준다라는 그 명령어 자체예요. 컴포넌트예요. 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 서피스라는 껍데기 파라미터 있죠? 검은색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 자, 얘를 사용을 하면 알아서 닫혀진 평면의 커브는 서피스로 변환을 시켜줍니다. 서피스로 생성을 시키는 컴포넌트는 아니지만 알아서 커브를 서피스 방식의 지오메트리로 변환을 시켜줘요. 둘 중에 하나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서피스가 만들어진 다음에는 이 서피스를 익스트루드하면 두께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솔리드 형태가 되겠죠. 서피스니까.
자, 그래서 extrude 그냥 일반 extrude 쓰면 되고요. 자, extrude는 어떤 형태를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익스트루드 시킬지 두 가지 인풋 값을 받습니다. 자, 먼저 B는 이 서피스가 따라가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익스트루드 방향은 Z축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거리값도 마찬가지로 슬라이더로 할 텐데요. 자, 이번에는 1.0이라고 입력을 할게요. 자, 1.0을 입력하면 0부터 1까지 소수점 하나짜리까지만 넘버 슬라이더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더 얇게 슬라브 형태를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끝났으니까 마찬가지로 이 익스트루드 시킨 솔리드도 지금 여기에 B랩으로 정리한 것처럼 자, B랩 쓰고요. 연결. 그 다음에 모든 컴포넌트 다 프리뷰를 끄시고 최종이 되는 이 서피스 이름을 바꿀게요. 자, 파사드라고 이름을 바꾸고 B랩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마우스 클릭 슬랍스라고 바꾸겠습니다. 이 두 개만 프리뷰를 켜놓으면 최종적으로 완료가 되는 거죠. 다 끝난 다음에는 뭐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신 방식으로 정리를 해 주시면 돼요. 지금 저 위에는 제가 정리가 된 거고 이거는 아직 정리가 덜 된 건데 자,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신 방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고 뭐 최종적으로 이제 포인트를 한번 이동시키면 건물 전체가 X축으로 움직이고 Y축으로 움직이고 수직으로도 뜨기도 하죠. 그리고 폴리곤의 반지름 몇 각형인지 면의 개수 그 다음에 최종 층고 최종 건물의 높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컨투어에 들어가 있는 층고 훨씬 더 층을 많이 나눌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슬라브의 두께 자, 이런 식으로 한 대여섯 가지의 파라미터를 조정을 해서 건물의 형상을 변경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예제였고요. 자, 두 번째 예제는 지금 이 첫 번째 다뤘던 이 예제를 조금 변형을 시킨 겁니다. 자, 지금은 자, 한 점을 기준으로 만들었던 폴리곤을 이동시킨 거였잖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이러한 작업을 했었는데 자, 이번에는 처음에 만들었던 이 점을 이동을 시킬게요. 점을 기준으로 만든 폴리곤을 이동시킨 게 아니라 아예 이 초기에 점을 이동시키고 올라간 점을 기준으로 다시 거기다가 폴리곤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결국에는 결과는 똑같아요. 근데 하지만 살짝 중간 단계를 좀 방향을 바꾼 거죠. 자, 이렇게 점을 이동시켜서 수직으로 폴리곤을 만들고 그 두 개의 폴리곤을 로프트 시키고 로프트에 의해서 컨투어 라인에 두께를 주는 것까지는 이제 위랑 결과값이 똑같겠죠. 근데 추가적으로 마지막에 한 단계를 더 할 거예요. 요 위에 올렸던 요 폴리곤을 회전을 시킬 겁니다. 요 중심을 기준으로 회전을 시키면 건물이 꼬여질 겁니다. 결과값은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가장 위에 있는 폴리곤이 꼬이기 때문에 요 중간에 로프트에 의한 서피스가 같이 꼬여지고 그 꼬여진 서피스에 맞춰서 컨투어 라인의 슬라브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요거를 같이 한번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요 모습이 최종 모습이고요. 지금 제가 바닥에는 폴리곤을 십각형으로 했네요. 십각형으로 하고 위에 올라간 거는 사각형으로 해서 두 개의 형태가 폴리곤의 형태가 좀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갈수록 꼬여지죠.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첫 번째 예제랑 비슷한 방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포인트 찍고 폴리곤 만들고 그 다음에 포인트를 이동시키고 폴리곤 만들고 거기까지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컨스트럭트 포인트 그 다음에 슬라이더 10가지의 슬라이더 두 개만 하죠. 어차피 Z축은 안 바꾸는 걸로 하고 X하고 Y 좌표만 변동 가능하도록 이렇게 두 개의 넘버 슬라이더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폴리곤을 만들겠죠. 자, 폴리곤의 중심, 반지름, 몇각형. 자, 중심은 포인트가 연결될 거고 반지름은 레디어스 넘버 슬라이더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넘버 슬라이더 그대로 복사해서 몇각형인지 자,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자, 이렇게 폴리곤 하나 만들었고요. 이제는 요 점을 이동을 시킬 겁니다. Z축으로. 자, move. 자, 포인트가 이동이 될 거고요. Z축으로 이동이 되죠. 그 다음에 넘버 슬라이더 100까지 하죠. 이번에도
100까지. 자, 그러면 포인트가 100만큼 Z축으로 쭉 이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요 이동된 포인트를 기준으로 또 폴리곤을 만들 거죠. 자, 그래서 요 밑에 있는 거 요 그대로 카피해서 연결을 시킬게요. 자, 그러면 위에도 폴리곤이 만들어졌고, 이제 요 값을 살짝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레디어스 살짝 줄이고 각형도만 이 정도로 사각형 정도로 해 놓도록 할게요. 아까 예제 그 결과 보신 것처럼.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로프트 작업이 들어가겠죠? 똑같이. 자, 로프트. 그 다음에 연결시키고, 쉬프트 누르고, 연결시키고. 자, 이렇게 면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컨투어. 자, 컨투어로, 가장 밑에 있는 컨투어로 면 연결시키고요. 그 다음에 시작점은 뭐 여기 초기에 만들었던 포인트를 끌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투어 방향, Z축, 그 다음에 거리값, 넘버 슬라이더 10으로. 자, 그러면은 자, 로프트 잠깐 끄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그리고 이 만들어진 라인을 바운더리 서피스로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 방향 Z축, 익스트루드 거리, 자, 1.0으로 해서 소수점까지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다시 끌게요. 다.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 다 끄겠습니다. 폴리곤까지. 네. 자, 이렇게 하면 로프트에 의해 만들어진 서피스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컨투어에 의해 만들어진 슬라브 형태가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지난 예제하고 방향은 거의 똑같아요. 자,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상위에 있는 요 다각 폴리곤을 회전을 시키도록 할 겁니다. 자, 회전을 시키는 컴포넌트는 로테이트고요. 자, 로테이트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돌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요 가장 밑에 있는 Rotate an object in a plane으로 하겠습니다. 자, 얘를 사용하면요, 세 가지 인풋 값이 있습니다. 무엇을 돌릴 건지 G에 들어오고요, 얼마만큼 돌릴 건지 각도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어디를 기준으로 돌릴 건지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P가 플레인이 월드 XY로 되어 있죠. 자, 월드 XY는 지금 요 평면입니다. 자, 요 평면을 기준으로 돌린다는 얘기는 결국엔 Z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객체를 돌리겠다라는 거예요. 요 평면 위에 얹혀져 있는 객체를 회전의 축이 Z축과 동일한 거죠. 요 평면 내에서 객체가 돌아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우선 돌릴 객체를 선택을 하겠죠. 우선 폴리건만 집어넣겠습니다. 위에 올라가 있는 폴리건 G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P는 어차피 위에 올라가 있는 폴리곤이랑 아래에 기본 XY 평면이랑 동일해요. 평면은. 단 문제는 회전의 중심입니다. 자, 월드 XY는 회전의 중심이 Z축에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의 건물은 이쪽으로 지금 움직여져 있죠. XY 좌표에 의해서 건물이 이동을 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월드 XY로 해놓고 로테이트를 시키면, 자, 여기를 중심으로 돌아갈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요 건물의 중심을 기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요 평면 부분에 초반에 우리가 이동시켰던 요 포인트를 집어넣으면 돼요. 자, 포인트는 평면으로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포인트 XY 10,10,0이 평면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10,0이 평면의 중심이고 방향은 0,0,Z, 0,0,1이라고 밑에 써 있죠. 밑에 보시면 O 해놓고 10,10,0 오리진 평면의 중심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Z축은 0,0,1 여기를 기준으로 1만큼 올라가 있는 Z축, 이게 평면으로 정의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회전의 중심 평면은 이 점을 그냥 쓰시면 돼요. 자, 그럼 건물을 이동시킬 때마다 알아서 그 건물의 중심을 기준으로 회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요 A 파트입니다. 지금 A에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은 로테이션 앵글인데요. 로테이션 앵글 in radians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평소에 쓰는 그 디그리 값, 각도의 그 디그리 있죠?
그 디그리 기준으로 회전을 시키는 게 아니고요. 레디언 값을 기준으로 회전을 시킵니다. 자, 밑에 보시면 0.5 곱하기 파이라고 써 있죠. 자,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파이 그 180도를 기준으로 0.5를 곱해서 90도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90도를 돌리고 싶다. 이렇게 그냥 90도까지의 넘버 슬라이더를 넣을게요. 자, 이렇게 90도를 돌리고 싶다 해서 A에 그냥 집어넣으면은 90도가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돌아가냐면 파이 값인 3.14 곱하기 90만큼 돌아갈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 돌아가는 거죠. 만약에 90도만 돌리고 싶으면 3.14 나누기 이 값을 여기다 넣어주면 90도가 돌아갈 겁니다. 정확하게 안 떨어지겠죠? 파이 값 자체가 원래 무수히 끝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나누기 2 이런 방식으로는 정확하게 제가 돌리고 싶은 각도 값을 선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디그리라는 컴포넌트가 있어요. 반대로 하죠. 레이디언으로 해요. 자, 레이디언스라는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자, 레이디언스는 디그리 값을 인풋으로 받아서 레이디언 값으로 아웃풋을 만들어 줍니다. 자, 그래서 디그리 값을 인풋으로 받고 레이디언 값을 아웃풋으로 받아요. 자, 그게 이 로테이트 앵글에 연결이 된다면 자, 결과 여기 있죠. 자, 0도로 갖다 놓을게요. 자, 0에서부터 쭉 이동을 시켰다가 45도 돌아가고 그 다음에 90도 돌아가고 90도. 자, 여기까지. 그쵸? 그러면 이 넘버 슬라이더 값을 우리가 디그리 단위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 레이디언스라는 컴포넌트를 쓴다면. 자, 그런데 좀 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레이디언스라는 별도의 컴포넌트를 쓰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옵션이 있습니다. 아예. 자, 앵글을 받는 모든 컴포넌트는 A라고 써 있고 모두 다 레이디언 값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A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 옵션에 이렇게 디그리스라는 옵션이 있어요. 자, 걔를 켜주면 인풋으로 받는 이 값은 이제부터 디그리 값으로 변환이 돼서 사용이 돼요. 자, 그래서 로테이트 결과가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이렇게 디그리 값으로 활용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로테이트 컴포넌트 사용해서 위에 폴리곤을 돌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결과 값을 어딘가에 다시 껴 넣어야 되는데 어디에 낄 수 있냐면 이 로프트에 낄 수 있겠죠. 초반에 만들었던 두 폴리곤을 로프트 하는 게 아니라 아래에 있는 폴리곤과 위에 돌아간 폴리곤을 로프트 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자, 위에 돌아간 거를 연결시키면 기본적으로 포트에는 하나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연결됐던 커넥션이 잘리죠. 자, 요 두 개가 끊기고 대신 얘가 연결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폴리곤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그냥 연결하면 끊기니까 Shift를 눌러서 연결을 시키면 되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요 로테이트도 프리뷰를 끄고요. 자, 이 두 개의 최종 결과물만 가지고 자, 각도를 틀어서 이 건물을 이렇게 꼬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몇 각형인지도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그 외에 나머지 파라미터들도 여러분들이 변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예제에서 로테이트 시키는 것만 하나 더 상부 폴리곤을 로테이트 시키는 단계만 추가를 해서 좀 더 다양하게 변형을 시키는 방식의 데피니션을 만든 거였어요.